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어깨에는 무겁게 쌓인 시간들이 내려앉는다. 돌아보면 남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의 기억만 남아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닫는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구나. 18년의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정약용은 이렇게 속으로 다짐했다.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얻었구나. 절망의 순간마저 자신만의 시간으로 바꿔낸 그의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한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끝없이 달려왔다. 부모를 위해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남의 기대를 채우는 것이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집에서는 가족들의 요구에 응답했다. 동창회에서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고 이웃들 앞에서도 체면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 믿었고 그래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과연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았는가? 정약용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며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이다. 다른 모든 것은 잃어도 되지만 자신만은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이기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깊이 통찰한 지혜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어느새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그렇다. 회사에서 물러나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에 바쁘다 보면 남은 것은 텅 빈 자신뿐이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무서운 사실을. 공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70세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이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의미다. 젊은 시절에는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갈등하고 방황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해진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바가 자연스럽게 도덕과 일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특권이다. 더 이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을 쓸 필요가 없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 자신을 억누를 필요도 없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들이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여전히 자식들의 눈치를 보고 사회의 평가를 의식하며 산다. 노년에도 남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자신을 억누른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모 씨 67세는 퇴직 후에도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일만 하며 지냈다. 취미 하나 없이 하루하루를 견뎌내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렸다. 병원에 가서야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어르신도 이제 어르신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박모 씨 72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평생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던 회계사였던 그는 은퇴 후 70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족도 친구도 이제 와서 뭘 일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풍경을 그렸고 꽃시장에서 꽃을 사와 정물화를 그렸다. 서툰 솜씨였지만 붓을 잡는 시간만큼은 행복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작은 전시회도 열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도 한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다고 한다. 평생 남의 돈을 계산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내 마음을 그려보네요.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이다. 정약용 역시 유배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남들이 보기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만의 공부에 몰두하는 기회로 삼았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불행하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이야말로 진정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고 본다. 그는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걸작들이 모두 이 시기에 나온 것이다.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쓴 글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쓴 글들이었다. 우리도 노년에는 이처럼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학문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일 수도 있다. 인천에 사는 최모 씨 65세는 은퇴 후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주 1회였지만 지금은 매일 20여 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을 배달한다. 회사 다닐 때는 실적과 매출만 신경 썼는데 이제야 진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대구의 이모 씨 69세는 평생의 꿈이었던 여행을 시작했다. 젊을 때는 시간도 돈도 없어서 못 갔던 곳들을 하나씩 돌아보며 여행기를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이제는 젊은이들도 그의 여행기를 보며 참고할 정도로 유명해졌다. 60이 넘어서 시작한 여행이지만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를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남들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욕구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남들이 보기에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며 말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해져서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남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노년을 나를 위해 사는 첫 번째 단계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일을 배우고 관계를 맺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지원이 절실했다. 선배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동료에게는 미소를 지어야 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도 참석해야 했고 내키지 않는 일에도 열심히 해야 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경험했고 인생의 본질을 깨달았다. 이제는 남들의 평가보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일 때다. 공자는 말했다. 삶은 짧고 학문은 방대하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이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 젊은 시절에는 뭐든지 다 알아야 할 것 같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다 배우려고 했다.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각종 자격증도 따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정말 알고 싶은 것,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깊이 파고들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특권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 광주에 사는 정모 씨 64세는 은퇴 후 한문 공부를 시작했다. 젊을 때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바빠서 미뤄뒀던 공부였다. 이제는 매주 한문학원에 다니며 고전을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 더 재미있어요. 점수나 취업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전주의 김모 씨 66세는 평생의 꿈이었던 악기 연주를 시작했다. 젊을 때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되어 포기했었다. 이제는 매일 2시간씩 피아노를 치며 어린 시절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힘들긴 하지만 좋아하는 곡을 칠 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찾아질 것이다. 노년에는 특히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 중요하다. 바쁘게 달려온 인생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이런 성찰 없이는 진정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없다.
젊은 시절에는 성찰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고 다음에 해야 할 일들로 머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노년의 여유로운 시간은 바로 이런 성찰을 위해 주어진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사실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젊은 시절에는 너무 바빠서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무언가를 해야 했다.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며 자신과의 대화를 피했다. 하지만 노년의 고요함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노년을 나를 위해 사는 핵심이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정약용은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했다. 차를 기르는 산이라는 뜻이다. 유배지에서 차를 가꾸며 마음을 다스리고 학문에 정진했던 그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자연과 함께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갔다. 노년에는 이런 자연과의 교감이 더욱 중요하다.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제주도로 귀촌한 한모 씨 68세 부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서울에서 40년간 직장 생활을 했던 그들은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 처음엔 농사가 어색했지만 이제는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도시에서는 몰랐던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때 비로소 남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다.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는가? 노년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자신을 보여주는 길이다.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남과도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다. 맹자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했다. 억지로 만든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가 더 오래가고 더 깊다. 노년에는 특히 이런 진정성이 중요하다. 더 이상 사회적 필요에 의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직장 동료와 억지로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이익을 위해 만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다. 이제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만 만나고, 정말 하고 싶은 대화만 하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다.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수많은 편지를 썼다. 가족들에게,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냈다. 그 편지들에는 삶의 지혜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권위적인 훈계가 아니라 따뜻한 조언이었고,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진심 어린 나눔이었다. 이처럼 노년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나눔의 기쁨에서 나와야 한다. 많은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어려워한다. 세대 차이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은 기술을 너무 빨리 받아들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정약용의 편지를 보면 다르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때 꼰대처럼 훈계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아들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격려했다. 진정성만 있다면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이 가능하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오모 씨 71세는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 처음엔 아이들이 낯설어 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가 오기만 기다린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 제 마음도 맑아져요. 노년을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에는 몸을 혹사하며 살았다.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거르고 스트레스를 참으며 살았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운동할 시간도 없고 제대로 쉴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노년에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충분히 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 이건 역시 자신을 위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 정약용은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말을 남겼다.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뜻이다. 노년에는 특히 이런 기본기가 중요하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뜻한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장모 씨 63세는 은퇴 후 등산을 시작했다. 처음엔 동네 뒷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니며 산행을 즐기고 있다. 산에 오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일상의 작은 걱정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돼요. 노년을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가족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이 들어서 왜 갑자기 고집이 세졌냐고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주변의 시선이나 비판에 굴복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노년에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다. 더 나아가 후세에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산 어른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산 어른이 더 존경받을 만하지 않은가? 공자는 노인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진정한 편안함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친구들이 아무리 신경 써줘도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진정한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 그리고 그 평안함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때 찾아온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동안에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혹시 실망시키는 건 아닌지, 혹시 부족한 건 아닌지 늘 걱정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남을 의식하며 산다면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그 걸림돌을 치워야 할 때다. 마음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노년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결코 늦은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다. 정약용은 74세까지 살면서 마지막까지 자신만의 학문을 갖고 나갔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위해 살았고, 그래서 후세에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유배지에서 굴복하고 체념했다면 우리는 그의 위대한 저작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유산이 있다. 그것이 학문일 수도 있고 작품일 수도 있고 추억일 수도 있다. 어떤 이에게는 손자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평생 갖고 온 정원이 유산이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젊은 시절 포기했던 꿈을 늦게나마 이룬 것이 유산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유산이 진정 자신다운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의 기대에 맞춰 만든 가짜 유산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진짜 유산이어야 한다. 이런 유산은 노년의 자신을 위해 살 때만 만들어질 수 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나의 삶은 평생 동안 순탄치 않았다. 벼슬에 올라서는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서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 18년의 유배 생활 뒤에는 나의 복귀를 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벼슬도 하지 못하고 고향에 머물며 여생을 보냈다. 그러나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다.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져도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용기만큼은 잃지 말아야 한다. 맹자는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했다. 노년에 자신을 위해 살되 이런 덕목들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다르다.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더욱 겸손하고 더욱 너그러우며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남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자신과 화해했기 때문에 남과도 화해할 수 있다. 결국 노년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자신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회에도 후세에도 더 나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자신을 제대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만이 남들의 삶도 축복할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는 사람은 남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된다.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남이 하는 것을 보면 배 아파하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진 것을 보면 원망한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윤 씨 70세는 은퇴 후 목공예를 시작했다. 젊을 때부터 손재주가 있었지만 바빠서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이제는 매일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으며 소소한 생활용품들을 만든다. 처음엔 가족들도 나이 들어서 뭐 하려고? 라며 말렸지만 그가 만든 작품들을 보고는 모두 감탄했다. 이제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도 열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목공예를 가르치기도 한다. 평생 머리로만 일했는데 이제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을 알았어요. 나무의 결을 따라 조각칼을 움직일 때의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울산의 김씨 65세는 은퇴 후 요리에 빠졌다. 평생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던 그는 처음에는 라면 끓이는 것도 서툴렀다. 하지만 유튜브를 보고 요리책을 보며 하나씩 배워갔다.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요리를 만들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대접한다. 특히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만든 요리를 좋아해서 더욱 보람을 느낀다. 요리를 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명상 같아요.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평온해져요. 정약용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학문적 업적이 아니다. 그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세다.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외적인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노년의 인생을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노년의 인생을 나를 위해 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직장에서 해방되고 자녀 양육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역할에서 자유로워졌다.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살 이유가 있는가? 정약용은 말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었다. 부모도 만족시키고, 가족도 만족시키고, 자식들도 만족시키고, 직장 상사도 만족시키려 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모든 일을 다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고 만족시킬 필요도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일만 선택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신답게 사는 것이다. 노년을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 선물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만끽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제야 비로쪽 자신답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기회를 놓칠 이유는 없다. 젊은 시절에는 진짜 자유가 없었다. 책임과 의무가 너무 많았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다. 하지만 노년에는 진짜 자유가 있다. 시간도 자유롭고 선택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자유를 두려워한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불안해하고 갑자기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어쩔 줄 몰라 한다. 평생 남의 지시를 받으며 살다가 갑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하니까 당황스럽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일시적인 것이다. 조금만 용기를 내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강제적 고립 상황에서도 자유를 찾아냈다. 몸은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다. 오히려 세속의 복잡한 일들에서 해방되어 진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노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먼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젊은 시절의 영광에 매달리거나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정약용은 과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의 삶은 평생 동안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지나간 일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미래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도 버려야 한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건강은 괜찮을지, 돈은 충분할지 걱정하며 살면 현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 물론 기본적인 준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간다.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찾아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노년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또한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할 수 없다는 법은 없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다.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직장에서 잘릴 걱정도 없고 승진에서 밀릴 걱정도 없다. 순수하게 자신의 호기심과 열정을 따라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 어떤 이는 70세에 대학에 입학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80세에 그림을 시작하기도 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 분야에 도전했다. 경학뿐만 아니라 의학, 지리학, 기술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었다. 노년의 도전은 젊은 시절의 도전과는 다르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위한 도전이었다면 노년에는 성취를 위한 도전이다. 성공은 외부의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성취는 내적 만족을 얻는 것이다. 노년에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순수하게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위해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이다. 결국 노년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인생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길이다. 정약용은 자신의 마지막 장을 자신을 위해 썼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완성된 작품이 되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장을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완성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자.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때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인생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은 삶의 통찰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